안녕하십니까, 사파 사기원입니다. 2019년도 3회 기출문제 중 81번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계속해서 질문하시는 내용이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문제부터 살펴볼게요.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회기 분석에서 추정량의 성질이 아닌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추정량입니다. 추정량. 회기 분석에 해당되는 회기식의 가정이 아니라 추정량의 성질입니다. 우선 회기 분석에서의 가정이 있죠. 회기 분석에서의 가정은 전제 조건은 오차항의 가정이 필요합니다. 오차항의. 여기서 말하는 오차라는 것은 실제값과 관측값의 차이를 우리는 오차라고 하죠. 이 오차의 가정은 첫 번째 독립성, 그렇죠? 독립성, 정규성, 그다음에 등분산성, 그다음에 오차의 평균은 0입니다. 오차 평균은 0이라는 것을 네 가지를 말하게 되죠. 그래서 오차행의 가정은 실제값과 관측값의 차이가 발생했을 때 그거의 가정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차항에 대해서는 서로 간에 독립이어야 된다. 그 다음에 정규성을 가져야 된다. 등분산성을 가져야 된다. 마지막으로 평균은 0이라는 가정을 말하게 되는 것이고요. 여기에 말하는 회기 분석에서의 추정량이라는 것은 오차항의 가정이 아니라 회계 분석 결과에 대해서 어떠한 추정을 할 때, 예상을 할 때 올바른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느냐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바람직한 추정량의 성질과 동일한 내용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차항의 가정이 직접적으로 추정량의 성질로 직접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오차항의 가정이 아니라 추정량의 성질입니다. 추정량의 성질이니까 좀 개념이 다르죠. 자, 여기서 말하는 추정량이라는 것은 실제 함수를 통해서 함수식이죠. 식을 통해서 미래를 예측할 때 추정할 수 있겠느냐, 이거의 성질이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근데 우선적은 회기 분석에서는 기본적인 전제 조건들이 필요한 이런 추정량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회기식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 좀 필요합니다. 우선 회기 분석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은 상관관계가 일반적으로 되어 있는 게 좋고요. 상관관계가 높아야 우선 선형성을 말하죠. 선형관계가 돼야 회귀 분석에 대해서 미래를 예측할 때 보실 수 있습니다. 우선은 우리는 우선 설명드리면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에 우선은 선형관계가 있어야 우리는 가급적이면 직선의 관계를 설명할 때 상당히 용이합니다. 그리고 3차원보다는 2차원적인 도표를 그리는 게 좋고요. 이런 곡선이 나온다면 우리는 예측하기가 매우 힘들어지게 됩니다. 설명하기도 힘들어지고요. 그래서 이를 변환을 시켜서 우리는 직선의 관계를 봅니다. 이럴 경우는 우리는 제곱을 씌우고, 이런 경우는 우리는 로그를 씌워서 큰 값은 작게, 이거는 여기 작은 값은 크게 만들어서 직선의 관계로 변환을 시켜서 설명하는 게 상당히 설명하기가 용이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 경험상 상관관계가 높다고 해서 무조건 회귀 분석에 의미가 있는 변수는 아니고요. 회귀 분석에서 의미가 있다 변수가 나온다고 해서 상관관계가 무조건 높은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서로 간에 상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논리적으로 혹은 체계적으로 볼 때 회귀 분석은 우리는 직선의 관계를 예측하기 때문에 선형관계가 돼야 됩니다. 즉 x와 y의 선형관계가 어느 정도 충족이 돼야 이걸 가지고 우리는 회귀 분석에 적합한 독립변수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회귀 분석 결과만 가지고 얘가 의미가 있다, 상관관계가 높다라고 판단하는 게 조금 안 되는 경우가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선형관계를 보기 위해서 상관계수를 보고, 그 다음에 관계가 있다면 그 결과를 기반으로 우리는 독립변수로서 투입을 해서 그러니까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어서 말하는 추정량이라는 것은 제 도서 앞에 부분에도 있지만 첫 번째 뭐가 있나요? 추정량의 성질 한번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죠. 추정량 바람직한 추정량이 되겠죠. 바람직한 추정량 제 도서 앞부분에도 있는데요.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바람직한 추정량입니다. 여기서는 회기식에서는 회기 직선의 기본적으로 선형관계를 이루어야 되고요. 이런 바람직한 통계 추정량의 성질입니다. 그래서 불편성입니다. 불편성이라는 것은 모수와 표본의 성량 차이가 없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추정한 값 자체가 모수하고 근접해야 된다는 거죠. 편의가 없어야 된다는 뜻이고요. 효율성이라는 것은 모수를 기준해서 추정량 자체가 분산이 작아야 됩니다. 분산 자체가 작아야 우리가 효율성 혹은 유효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표본의 크기가 증가할수록 추정량은 모수에 일치하게 된다는 일치성. 그래서 추정량은 모수를 모든 것을 대다수는 많은 것을 설명할 수 있는 충분성 혹은 충족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바람직한 추정량을 하기 위해서는 불편성, 그다음에 유효성 혹은 효율성, 그다음에 일치성, 충분성이라는 이 네 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한 것이지 등분산성은 아니에요. 등분산성. 그래서 바람직한 추정량은 이렇게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추정량이라는 것은 등분에 해당하는 오창의 가정이 아니라는 것을 몇 번이고 말씀드립니다. 오창의 가정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회귀 분석의 전제 조건인, 우선적으로 전제 조건인, 죄송합니다. 우선은 회귀 분석에서 변수 간의 기본적인 전제는 선형성이 있어야 되겠죠.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선형성은 어느 정도 충족을 해주셔야 되고요. 불편성, 유연성은 충족을 해주셔야 되고, 등분산성은 오창의 가정이기 때문에 추정량의 성질과 직접적으로 설명하기는 좀 어렵다 라는 것을 강조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 도서에서도 이 뒷부분에 보시게 되면 최소 제곱의 추정량의 성질입니다. 추정량의 성질. 그렇기 때문에 오창의 가정하고는 조금 다르다. 오창의 가정하고는 조금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거를 요 해당된 추정량의 성질과 대입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회귀 분석에서는 선형성이 좀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일치성, 불편성, 그렇죠? 해당하는 유효성, 네, 이런 것들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네 가지 불편 추정량을 위해서는 BLUE, 즉 블루라 해서 추성치가 분산이 가장 작은 효율성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설명드릴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여러가지 좀 오해 소지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추정량의 성질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등분산성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것을 말씀드리면서 해당되는 2019년도인가요? 이게 2019년도 3회 81번의 추정량의 성질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자, 이상으로 사파 사경원이었습니다.